저는 TV에서만 보던 고부간의 갈등이 현실에서보다 훨씬 과장된 꾸며낸 이야기일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실제가 훨씬 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도대체 시자만 붙으면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저도 아들을 낳으면 그런 시어머니가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초장부터 저의 길을 잡으려고 했던 한 사람에게 기가 막힌 복수를 했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속 시원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어요. 평소에 저희 어머니께서 즐겨 들으시던 채널이라 어머니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한 스푼 담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는 호텔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두 분 다 호텔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에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게 되었던 것인데, 저희 아빠는 호텔리어로 일을 하고 계셨고 친정엄마는 호텔 한정식 식당 조리사로 일을 하고 계셨었대요. 호텔이 국내에서는 꽤 알아주는 5성급 호텔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월급이면 먹고 살면서 아이까지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며 아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대요. 우리 아빠는 퍽이나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친정엄마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대접받는 기분으로 결혼 생활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저와 제 여동생을 낳아 4인 가족을 꾸려 누구보다 애정을 듬뿍 주면서 저희 자매를 키워주셨지요. 평생 이렇게 자식들 시집 보낼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아빠는 친정엄마의 손을 붙잡고 매일 밤 기도를 하다 주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방에 새로 열게 된 같은 계열사의 호텔에 출장을 가게 된 아빠에게 아주 큰일이 생겼거든요. 일정이 워낙 바빴던 아빠는 새벽에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시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마주오던 졸음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이박았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 아빠는 아주 허무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저와 여동생은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아빠의 부재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빠의 죽음은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에게도 꽤 큰 충격이 되었고, 다들 저희 아빠의 허망한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회사 측에 많은 투서를 보내주었어요. 처음에는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저희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장길에 오르다가 난 사고였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결국 한꺼풀 굽히고 저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지요. 친정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둑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셨지만, 이미 자식이 둘이나 있었기에 친정엄마는 그 보상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교차하던 시기에 친정엄마가 호텔 한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새벽같이 출근해서 늦게 퇴근을 하셨었거든요. 그 일상이 너무나도 벅차게 느껴졌고, 그 시간 동안 저희 자매가 집을 지켜야 했으니 위험하다고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모두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사건도 많았고, 친정엄마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요리 하나만큼은 잘하니까 아빠의 목숨값을 들고 음식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죠. 그렇다고 아빠의 목숨값을 전부 사용했다가는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 비용을 크게 잡았다가 망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말 자그마한 백반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호텔 조리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가게가 너무 작고 별 볼 것 없는 동네 식당이라 간판에 어디 어디 호텔 조리사 출신이라는 간판도 걸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 운영도 처음이고 모든 계약을 스스로 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정말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겪으시며 식당 운영을 하셨죠.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친정엄마의 식당이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덕에 학교가 끝이 나면 저랑 여동생은 자연스럽게 친정엄마의 식당으로 찾아가서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까지 먹고 엄마 손을 붙잡고 퇴근길에 오르곤 했었지요. 친정엄마의 가게 한 구석에 여동생이랑 같이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으면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께서 기특하다고 용돈도 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의 빈자리가 참 애석하게 느껴졌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점은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저희 가게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돈을 꽤 벌었었기에 더 큰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도 저와 제 여동생은 첫 가게에 대한 기억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여동생과 나란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숙제를 하고 손님들과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그 작은 가게를 말입니다. 아무튼 동생과 저는 가게가 이사를 한 뒤부터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친정엄마의 가게를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저희도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했고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공부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저는 나름 그럭저럭 중간 이상은 하는 학생이었고 동생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서 저희 자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친정엄마의 가게는 더 큰 자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돈을 긁어 모으면서 장사를 하시고 있을 때라서 새로 옮긴 뒤로부터는 아예 고급 한정식집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셨었죠. 호텔 조리사의 자존심을 드디어 발휘할 때가 되었다며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뉴를 고급화하셨어요. 백반집에서 고급 한정식집이 되었지만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자명했기 때문에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해도 장사가 줄을 지어야 할 정도로 잘 되었었지요. 하지만 고급화를 하면서 친정엄마는 단골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한 끼에 그 당시 시세로 5,000원을 하던 백반집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1인분에 제일 저렴한 상이 12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의 사정이야 뻔하고 뻔했는데 그게 동네 시장통 앞에서 시작한 백반집이었으니 단골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이 딱했거든요. 고급 한정식집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닐 수가 없으니 엄마는 마음 한구석에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급 한정식집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친정엄마의 손이 일일이 가지 않아도 운영이 될 만큼 굴러가자 백반집을 하나 더 차리셨어요. 아주 허름한 시장통 앞 가게를 인수해서 인테리어도 크게 바꾸지 않고 누구나 쉽게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하셨지요. 물가 상승이 꽤 있었지만 한정식 집에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었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마음으로 1인분에 6,000원짜리 찌개 종류를 판매하기 시작하셨지요. 단골 손님들은 다시 친정엄마가 시장통으로 돌아와서 잘 됐다며 매일같이 저희 식당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여동생은 요리과에 진학을 했는데 중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엄마의 손맛을 물려받아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사실 동생이 요리과에 합격을 하기 전까지 저와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꽤 놀라긴 했었죠. 그래도 엄마를 따라 요리를 하고 엄마를 돕고 싶다고 말을 하니 엄마와 저는 여동생이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보고 배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에는 별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향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요. 회사 일에 치여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회사에만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무튼 저는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가 30을 넘긴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한 지 2년이 지나가자 남편의 입에서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우리 친정엄마 가게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에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예 친정엄마의 직업을 숨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충 식당을 운영하시고 있다고 둘러댔었죠. 제가 왜 솔직하게 고급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에게 대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가 고급 한정식 집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들 공짜로 밥을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일가 친척까지 끌고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들 제밥에 관심이 넘치는 건지 뭔지 눈에 불을 켜고서 엄마의 식당이 제 거가 되는 거냐고 자기가 셔터맨을 해도 되냐고 했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가 손수 만들어낸 업적을 돈에 눈이 멀어서 꼴깍하고 싶어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 남자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만나보고 나니까 남편도 똑같은 놈은 아닐까 싶어서 숨기게 되었죠. 근데 예비 장모님은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건데? 한식, 일식, 양식? 그냥저냥 백반집 같은 거 운영하고 계시는데 먹고 살 만큼은 벌으셔서 노후 걱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아마 결혼한다고 하면 도움도 조금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뭐 따로 걱정은 없네. 우리 부모님께서도 노후 준비는 단단히 해두신 걸로 알고 있거든. 대충 둘러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던하게 넘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편견이었겠다 싶은 생각을 했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남편을 보여주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똑부러지지 못하고 실수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성격만큼은 진국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왔었거든요. 저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 벌이야 빤하게 보이는 거고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을 때 평생 살 사람으로 괜찮겠다 싶었죠. 거기다가 남편의 부모님 또한 두 분 다 공무원으로 평생 직장이 보장된 사람이었고 연금도 나오니까 걱정 없겠다 생각했어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버는 돈에서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였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았죠. 친정엄마야 뭐 통장에 억 단위로 돈을 쌓아두고 굴리시는 분인데 저희 집 걱정은 당연히 할 것도 없었고요. 엄마, 사실은 내가 2년 조금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엄마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 어머, 그게 정말이니? 우리 딸이 매일 회사에서 썩어가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나 모르게 할 거 다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엄마보다 퇴근하는 시간이 빠르니까 엄마가 있는 가게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내가 손수 차려주는 밥상을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좋다. 오늘은 시장 앞 백반집에 있을 테니 그쪽으로 와. 저는 친정엄마에게 퇴근 후에 바로 백반집으로 가겠다고 했고 남편과 같이 퇴근을 한 뒤 시장통 앞에 있는 친정엄마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이 퍽이나 마음에 드셨는지 백반집 메뉴에는 없는 고기볶음까지 만들어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셨지요.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장모님 손맛에 길들여주면 다른 밥은 아예 입에도 못 댈 것 같은걸요?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뭐 반대할 생각 없네. 우리 딸이 최고로 행복한 게 좋은 거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아끼고 보듬어주면서 함께 발맞춰 걸어가겠습니다. 남편이 밥을 싹싹 긁어먹는 모습까지 마음에 드셨는지 친정엄마는 아주 흡족한 얼굴로 좋아하셨지요. 저 또한 남편의 구김살 없는 성격이나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저도 꼭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남편만큼 좋은 인상을 품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왔으니까 다음 수순으로 저도 남편네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전혀 없고 아예 결혼하기로 말을 나눴던 것을 까먹은 것 마냥 입을 싹 닫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인사를 드렸으니까 나도 당신 부모님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언제가 좋겠어? 아무래도 주말 저녁이 나으려나? 그렇겠지. 주말 저녁에 시간 어떠신지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내가 날짜 정해서 알려줄게. 그러더니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참다 참다 제가 몇 번 더 물어봤었죠. 자꾸 날짜를 미루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인사를 빨리 드려야 우리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준비 기간도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보니까 빨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두세 달 만에도 식을 올리던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얼굴로 미안하다고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니까 저도 점점 지치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면서 미루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는 엄마가 많이 바쁘시다고 하네. 나도 자꾸 물어본 게 눈치 보여서 엄마 바쁜 일 끝나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 글쎄, 이번 주에는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하시네. 자세하게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터져도 단단히 터졌나 봐. 이런 식으로 두서없이 미루기만 하니까 제 마음속 안에서 스물스물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고만 계신 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매번 기약 없이 미뤄지기만 하니까 조금 지치네. 아니야,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정말 바빠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자꾸 약속을 미루니까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지.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좀 되네. 걱정할 거 없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약속 시간 잡아서 알려줄게. 자기 회사 일도 힘든데 마음의 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때가 되면 만나자고 하시겠지. 그때부터 준비해서 결혼해도 늦지 않다니까.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을 하니까 저는 얌전히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자꾸 왜 만나자는 말이 없냐, 혹시 예비시댁에 실수한 것은 아니냐 하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 단 한 가지는 제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것뿐이었어요. 아무래도 두 분 다 그 시절에 공무원이 되신 분이셨으니까 편견이 조금 있었던 거죠. 꼰대 중에 꼰대일 거라는 마음의 편견 말입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정확한 표현을 좋아하는 저에게 기약 없는 기다림은 무척이나 제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만날 약속을 잡으라고 남편을 닥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친정엄마와의 만남을 가진 날로부터 2달이 지난 후에야 시댁에서 저를 보겠다는 확답을 받았죠. 저는 들뜬 마음에 미리 친정엄마가 준비를 해주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급 식재료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신이 나서 시댁에 갔더니만 글쎄 남편만 덜렁 집에 있고 다른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아직 퇴근하시기 전인가? 아니지, 오늘 토요일인데 출근 안 하셨을 거 아니야. 어디 가셨어? 우리 집에서 음식을 좀 해왔어. 이거 내가 미리 상 차려두는 게 좋으려나? 어떻게 하지? 그게 말이야. 오늘 두 분이 친구분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한 걸 까먹었다고 하시지 뭐야. 오늘 아침에서야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떠나셨어. 남편이 겸언쩍어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눈물이 핑 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뻔히 약속을 해둔 상태에서 친구분들과 여행을 떠나셨다고 하니까 일부러 저를 물먹이려고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첫 단추를 꿰기도 전에 무시를 당하고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깨에 힘이 축 하고 빠졌어요. 음식 가지고 온 거 장모님이 직접 만드신 거야? 장모님 손맛이 또 기가 막히지. 우리끼리라도 배부르게 먹자. 저도 쫄쫄 굶고 시댁을 방문했던 곳이어서 배가 고팠어요.
대충 음식들을 꺼내서 차려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 앞에 있는 백반집 말이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야? 내가 메뉴판 보고 깜짝 놀랐잖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요즘은 찌개 하나에도 10,000원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반찬을 주시면서 8,000원이 말이나 돼? 가격을 좀 올려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백반집 운영하신 지는 얼마 안 됐어. 다른 곳에서 식당 오래 하시긴 했는데 아무튼 거기는 몇 년 안 된 자리긴 해. 단골들 위해서 장사하시는 거라 가격 올리면 아마 사람들이 뚝 떨어져 나갈걸. 남는 게 거의 없긴 하지만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남편이 백반집에 대해서만 물어보길래 저도 솔직하게 백반집에 대한 이야기만 답변을 했죠. 제가 말을 한 내용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었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알아보기 힘든 표정을 지었지만 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엄마야 고급 한정식집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제 코가 석자인 마당에 친정엄마의 노후를 걱정하는 게 더 웃긴 일이었으니까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계신 분인데 월급쟁이인 저와 남편이 친정엄마의 노후를 걱정한다는 게 웃기지 않겠어요? 그날 그렇게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시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약속을 다시 잡을 줄 알았는데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기다리다가 지친 제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냈어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 나에 대한 예의는 물론이고 우리 엄마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신데 말이 없으니까 본인이 더 초조해하시고 말이야. 그냥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이야기로 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걸.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강력하게 다시 말할게. 어떻게 해서든 모시고 나올게. 저는 남편과의 연애가 너무나도 행복했었고 콩깍지도 엄청나게 쓰여 있었어요. 주위에서 전부 다 아니라고 외쳐도 저만큼은 예스를 외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의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벌써부터 네가 시집살이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 초장에 길을 잡겠다는 건지 뭔지.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만나자는 말 한마디도 없는 게 정상이니? 그제 부모가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깐깐해도 너무 깐깐할까 봐 걱정이라고. 엄마랑 아빠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었잖아. 나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그리고 일이 많이 바쁘시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 거지. 곧 만나자고 하실 거야. 굳이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내가 뭐 말리진 못하겠다만. 그래,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결혼하는 건데 예비사위 댐댐이는 구김살 없어 보여서 마음에 든다만 그 집 부모가 걱정이네. 아휴. 결국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고 찔러서 박박 우기고 추진을 한 덕에 시댁에 드디어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날짜를 잡았어요. 하지만 날이 가까워지니 시댁에서 아예 인사를 드리러 오는 걸 넘어가고 상견례를 바로 하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죠. 시댁에 방문해서 물세례라도 맞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바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니까요.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참에 이 가게가 우리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인 것도 밝히고 우리 친정엄마의 손맛이 가득 담긴 음식도 대접하고 하면 일석이조겠구나 싶었거든요. 미리 대형 룸도 하나 빼두고 만발의 준비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친정엄마와 저 여동생까지 당연히 미리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직원들에게도 너무 아는 척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시작부터 직원들이 힐끔거리면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의 배려를 했던 것이지요. 약속 시간이 다가와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약속 시간에서 10여 분이 지난 다음에서야 룸으로 들어와 앉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는데 시부모님의 표정이 그닥 좋지 못하시더라고요. 일이 피곤하셔서 그런가 싶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주말에 만나는 건데 하필이면 금요일 저녁으로 약속을 잡아서 퇴근하고 오시느라 힘드셨구나 싶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죠. 당연히 최고급 코스로 미리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앉자마자 메뉴판을 쓱 들여다보더니 피식하고 웃음을 흘리시더라고요. 메뉴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저는 잔뜩 긴장을 한 상태였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이었어요. 평소에 이런 고급진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서 일부러 이곳에 오자고 했니? 이 집이 엄청 유명한 식당인데 검색하다는 기가 막히게 했나 보구나.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다만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 올 수 있을까 말까한 고급진 식당인데. 보는 눈이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이 조금 평소에 이런 고급진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서라니요.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이보다 더 귀한 음식을 해주시는걸요. 고작 시장통 앞에서 백반집을 운영하신다면서 이보다 더 귀한 음식을 대접해준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곳에서 밥 먹자고 부른 게 괘씸하구나. 예? 뭐가 괘씸하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제일 귀한 음식 아니겠나요? 따박따박 말 대꾸하기는 음식점도 음식점끼리의 급이 있는 거야. 이런 데 와서 앉아보니까 어때? 무슨 생각이 드냐 이 말이야. 백반집은 감히 넘보지도 못할 고급 한정식 집에 오니까 고급이 된 기분이 들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다 귀한 음식인데 어떻게 등급을 매기면서 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어머, 소고기만 해도 수입산이랑 한우랑 가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니? 당연히 음식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거지. 게다가 우리 부부는 말이야, 둘 다 공무원인 거 알지? 평생 직장에 퇴직 후에 평생 연금도 나와서 노후가 보장된 직업이다 이거야. 그런데 고작 백반집을 운영한다니? 아이고, 그거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니? 와다다다 자기 할 말만 쏟아대는데 정말 얼이 빠져서 어떤 대꾸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구나. 거기다가 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백반집 남는 것도 전혀 없는 장사라며. 감히 넘볼 자리를 넘봐야지. 같은 회사 다니면 같은 급인 줄 알아? 집안에도 급이 있는 거야. 어디 고작 시장통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집안에 시집을 오려고 해? 공무원이 무슨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부심이 그렇게 넘쳐서 말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죠. 제가 입을 열지 않자 시어머니는 제가 기가 죽어서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끝까지 거만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인지 구경을 하고 싶어서 오늘 만나자고 했다. 계속 거절도 하고 네가 집에 찾아왔을 때도 일부러 여행도 갔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해서 결국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내가 웬만하면 상견례 전에 파혼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염치가 없는 인간들 낯짝 구경하러 나왔어. 어디 감히 반찬이나 쪼물거리는 상것들이 우리 집안을 넘봐? 그 말에 저는 정말 경악을 하고 말았죠. 반찬이나 조물거리는 상것들이라는 말은 눈앞에 있는 저희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였잖아요. 공격을 쉬지 않고 퍼붓는데 너무나도 황당해서 입을 떡 벌렸죠. 더 짜증이 나는 건 말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놈이 아무 말도 얹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은 채 차만 홀짝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제는 평생 제 편이 되어 발 맞춰 걸어가겠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니 이렇게 시작부터 모르쇠로 일관할 거란 건 몰랐지요. 저랑 제 동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데 정작 친정엄마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그러더니 친정엄마도 결심을 하신 건지
시댁을 향해서 도발을 하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백반집을 운영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평소에 화가 많은 성격이신가 봅니다. 사실 또 공무원이라는 게 뭐 별거인가요?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소 저희 친정엄마 성격상 진상 손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시니까 웬만한 일에 화를 잘 내지 않으시고 대꾸를 아예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빈정거림에 바로 도발로 응수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옆에서 많이 놀랐죠. 시부모 두 분 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지지 않고 싶으신 건지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매한가지 같은데 굳이 얼굴 마주하고 밥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긴 동네 백반집 장사하는데 이런 음식을 언제 먹어보겠어? 어차피 주문까지 안 거 돈은 돈대로 나올 텐데 우리 공무원 집안에서 한 끼 마지막으로 대접한다 치지요. 식사합시다. 그 말에 친정엄마가 피식하고 웃는데 끝까지 빈정거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도 황당해서 기가 찼어요. 어색하다 못해 냉랭한 공기가 흐르는 룸 안으로 하나둘 음식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제일 저렴한 코스로 음식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가 사장인데 직원들이 제일 저렴한 코스로 음식을 내올 리가 있어요? 게다가 이미 친정엄마가 미리 주문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였고요. 직원들에게 미리 아는 척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던 덕에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제일 비싼 코스로 음식을 줄줄이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상에 깔린 음식들을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더라고요. 구절판이 나와? 아니 언제나 몰래 메뉴를 바꿨대요?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일 비싼 음식 얻어먹고 쪽내겠다는 거구나. 이런 거지 같은 것들. 평생 백반집에서 고생만 했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요. 남김없이 싹싹 긁어 드셔요. 저희 가족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남편만이 제 눈치를 은근히 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찌질해 보이던지 자꾸만 울컥울컥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더 큰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다면 그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더 서글펐어요.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난 뒤 시부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더라고요. 더 이상 마주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백반집 운영 잘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사시려면 장사도 잘 돼야지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이 돈을 왜 받겠어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 순간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시부모와 남편의 옆을 무시하면서 지나가던 친정엄마가 가게 문 앞 중앙에 세워둔 차문을 열었어요. 당당하게 차키를 꺼내서 띠딕 소리를 내며 차문을 탁 열었는데 그냥 외제차도 아니고 2억을 넘기는 엄청 비싼 대형 세단 차문을 여니까 시부모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엄마가 차에 올라타려고 하자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랑 홀에 있던 직원 몇 분이 나와서 아주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오늘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내일 봬요. 순간 차로 향하는 제 팔을 시어머니가 떡하니 잡더니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남편도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저에게 해명을 하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했죠. 보시다시피 시장통 앞에서 백반집이나 운영하는 주제라 와본 적 없을 거라 했던 이 고급진 식당이 저희 어머니 식당이에요. 뭐라고? 시장통에서 백반집을 운영한다고 하더니 이 고급진 식당이 니네 집 거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어머니는 놀래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물론 황당하다는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시장통 봤는데 여기 아니었는데 하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까지 무시로 일관을 하던 친정엄마가 뒤를 돌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서 말을 하셨죠. 거기는 내 오랜 단골 손님들만 모시는 집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다들 딱해서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밥상을 대접하는 곳이라고요. 일부러 내 사위에게 내 직접 손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집으로 불러냈더니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치사한 짓을 해대. 아니, 그런 사실을 왜 숨기고 그러십니까? 미리 말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알아서 좋은 곳으로 모셨을 텐데요. 물론 여기만큼 좋은 곳도 없겠지만 저희를 시험해 보려고 숨기신 겁니까? 갑자기 예의까지 차려가면서 존댓말로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속세에 찌든 사람처럼 보여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집안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도 억소리 나는 사업체를 운영해서 그런지 공무원 집안은 글쎄요. 가난할 것 같다는 인식이 있어서요. 그럼 조심히 살펴가시고 앞으로는 급에 맞는 며느리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처럼 서 있는 그들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글쎄 그날부터 전화기에 불이 날 것처럼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장모님이 백반집을 운영하시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서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럴 줄 몰랐어. 나 자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나 죽어도 못 살아. 내 인생 전부 바쳐서라도 당신 붙잡고 싶어. 앞으로 진짜 찍소리도 안 할게. 죽은 듯이 살게. 제발 나랑 헤어지겠다는 말만 하지 마. 내가 바짝 엎드려서 당신 하늘처럼 모시고 살게. 우리 아들 아직 사랑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무 무례했다. 절대로 집 안 보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굴지 않니? 너 없으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절대 신경도 쓰지 않고 간섭도 안 하마.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줘라. 그것도 모자라서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시아버지까지 친정엄마의 가게에 찾아와서는 엎드려서 빌었네요. 모지리 같은 아들이 머리까지 싸매고 누웠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반성에 반성을 거듭하고 있고요. 제발 결혼을 한 번만 더 고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살린다 생각하시고 마음 한 번만 바꿔주시면 절대 아들 부부 살림에 신경도 쓰지 않고 명절이나 행사에 만나자고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든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며느리 신기 불편한 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정엄마가 당했던 수모가 있으니 그 집안을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제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저에게 엎드려서 온 가족이 빌고 빌었으니 마음이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하나뿐인 엄마가 상처받는 건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무시했는데 지금이야 아쉬우니까 당연히 꿀바른 말을 하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날 우리 백반집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참으로 복스러운 게 꼭 죽은 내 남편 보는 것 같더라. 밥을 태워서 줘도 맛있게 먹던 사람이었지. 애가 조금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절대로 우리 딸이랑 싸워서 이길 것 같지도 않더라. 지금도 봐라. 내내 엎드려 빌고 있지 않니?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쪽 집안에서도 너에게 함부로 못할 거 아니니? 친정엄마는 제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한 발 양보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친정엄마의 부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한정식 집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시부모 둘 다 기가 아주 팍 죽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종이 하나를 들이밀더니 읽어보라는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종이인가 싶어서 슬쩍 고개를 빼고 보니까 아주 대문짝만하게 결혼 각서라고 써져 있었어요. 예비사돈께서 직접 큰 소리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에게 약속했던 것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지킬 수 있으면 사인을 하세요. 변호사 공증도 받겠습니다. 지키시겠다 하시면 결혼은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죠. 시어머니가 목을 가다듬고 항목 하나하나를 읽는데 점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자존심까지 상해하는데 고소하더라고요. 절대로 며느리 살림살이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 하지 않고 아들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땐 3번 참아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존대를 하면서 말하겠습니다. 며느리에게 용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용돈이라는 부분에서 슬쩍 멈칫하셨지만 친정엄마가 계속 읽어보라는 듯 고갯짓을 하자 한숨을 아주 푹 쉬면서 읽으시더라고요. 명절과 가족 행사에 며느리를 부려먹지 않고 사돈댁 가게에 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에게 하겠습니다. 신혼집과 관련하여 일절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말없이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노후는 각자 알아서 준비하고 은퇴 후 사업 생각이 있어도 며느리에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을 내지 않고 늘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스드륵하게 존재를 하는데 나중에 시어머니는 거의 체념하고서는 읽어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입도 삐죽하고 같이 듣고 있던 시아버지도 심기가 불편하다는 기침을 몇 번 내뱉기도 하곤 했는데 모질이 같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항목을 읽은 뒤에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떠십니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괜찮으면 사인해 주시지요. 시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흡족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 챙기셨고요. 그 뒤로 남편이 처음 말을 했던 대로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정말 3개월 만에 부랴부랴 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신혼집까지 통 크게 친정엄마가 마련을 해주셔서 시댁에서는 정말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어느 날 우리 남편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고 말았어요. 글쎄 이 멍청한 인간이 말입니다. 회사 기밀 문서를 다른 문서와 착각을 해가지고 거래처에 잘못 보내게 돼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지요. 회사 측에서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게 되었고 빚을 떠안은 실직자로 만들어버렸지요. 그 돈이 정말 헉소리나게 큰 돈이라서 시부모님은 그대로 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노후자금이며 집이며 전 재산을 다 털어도 갚지 못할 돈이었어요. 결국에는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나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진행했고 모자란 돈만큼 메꿔주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시부모는 아예 제 앞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며느님 하고 존칭까지 쓰게 되었지요. 사고를 친 남편만 구박대기가 되어서 시댁과 친정에서 이리저리 치이게 되었어요. 실직자가 된 백수 남편은 다른 회사에도 취직이 되지 않았거든요. 경쟁 거래처에 기밀 문서를 보낸 게 소문이 쫙 났는데 어디에 취직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백수 남편은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일을 배우고 싶다며 또 한 번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요. 요리를 한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닐세.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말이야. 웬만한 배짱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라 이거야.
식재료에 인건비에 월세 나가야 할 기본적인 돈도 만만치 않고 그래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나? 시켜만 주신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가족은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정엄마는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 한정식 집은 이미 제 여동생이 물려받기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대학도 조리학과를 졸업해서 친정엄마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제 남편이 무슨 수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나요?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 밑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 한정식 집이 아들의 것이라도 되는 줄 알고 은근히 신나하셨지요. 대놓고 티는 내지 않았지만 은근슬쩍 김칫국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남편을 백반집으로 불러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은 백반집에서 개고생하면서 돈도 안 되는 일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시부모는 남편이 시장통 백반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서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지만 저에게 무슨 말을 얹을 수가 있겠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은근슬쩍 우리 아들 힘들겠다는 티도 못 내고 가슴만 팡팡 치면서 제 눈치 보고 살고 계시죠. 친정엄마의 너그러운 포용과 똑 부러지는 각서로 저는 정말 편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남편이랑 사느라 고생이라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에게는 설설기는 시부모와 남편을 보면서 매일같이 사이다 마시는 기분으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시길 바라며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